자, 제21강, 아까 했던 거 이어서, 다른 체험 영역을 좀 보겠습니다. 바로 진행하죠. 프로탈. 요거는 그냥 포토몽타주로 한 것이고, 오른쪽은 요즘에 교과서에 참 많이 나오죠. 종이죽으로 만든 것인데, 그걸 빠빼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퍼포먼스인데, 이 소리옷. 그래서 이 옷에다가, 재밌게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 이 뭐 악기 같은 것도 있고 뭐 꽹과리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소리옷이라고 명명을 한 화려한 의상을 입은 현대 무용가가 음악과 함께, 여기서 음악과 함께라는 것은 미술과 이제 통합적인 것을 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미술과의 통합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무속적인 춤을 얘기하는 것은 어떤 전통 문화의 그 이제 현대적 무용으로 승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퍼포먼스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미술의 형식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입니다. 대개 관객 앞에서 직접 이루어지고 있고요. 미리 계획된 각본에 따르기도 하고요. 또는 즉흥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보통 퍼포먼스는요, 미리 각본에 따르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즉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해프닝입니다. 이거는 해프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밑에 해프닝 나오죠. 해프닝이 구체적으로 1960년대 뉴욕에서 펼쳐진 미술운동을 가리키는 반면에, 퍼포먼스는 더 좀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퍼포먼스를 이제 하부 요소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프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가 있죠. 이벤트가. 그래서 해프닝하고 이벤트하고 공통적인 특징은 우연성입니다. 우연성. 우연성이 있는데, 그 우연성 자체가, 이벤트가 조금 우연성이 더 강해요. 그래서 보디 페인팅은 원시 미술의 한 부분이었던 그 역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 페인팅은 흙이나 광물 점토, 식물에서 채취한 안료를 사용해서 신체를 아름답게 꾸미고자 한 것에 비롯됐다.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고대 사회의 그 제사 의식의 춤과 노래와 함께 종족의 번영을 바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바디 페인팅 자체가 이제 거기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미 했었다. 그래서 이들은 염료를 사용하거나 피부에 문양을 새기기도 했고요. 이후에 1960년대 예술 감독이었던 마틴 리트남, 게다가 행위예술가 이브 클라인이 인체를 예술 대상으로 보면서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초상화. 이 설탕이라는 달콤한 재료로 사탕수수의 농장과 설탕 공장에 힘든 노동자를 시달리는 아이들을 그렸어요. 설탕으로 그렸대요. 의미가 있죠. 이 작품의 여파로 2005년 세인트 키츠 섬은 설탕 생산업을 폐쇄했어요. 이 그림 한 장으로. 그래서 아이들은 그걸로 인해서 학교에 갈 수가 있게 됐죠. 이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노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림 한 장으로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색으로 만든 배색, 그래서 자연의 소재만을 활용해서 우주의 본질을 표현하는 이게 만다라를 형상을 했고요. 여기서 담마라라는 것은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화환을 전달해 주는 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소재로 배치를 한 다음에 사진을 찍는 그런 기법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미스슨 같은 경우는 나선형 방파제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대지, 미술, 땅, 바위, 그래서 대지 미술의 그 땅, 바위, 흙 등의 자연을 그대로 이제 매체를 사용해가지고 거대한 규모의 작품을 제작하는데, 1960년대 후반에 70년대 초반, 그래서 요때 시기에 유행을 했는데, 요게 이제 요때 60년대 후반이면은 뭐냐면 개념 미술이 등장을 하죠. 이 개념 미술이 등장을 함으로써 걔네들이 여파가 커져요. 이게 개념 미술의 안에 다 영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70년대 초반의 시기에 국제적으로 부상한 미술 양식입니다. 개념 미술, 아르트포베라든가 함께 미술의 형식주의의 반기를 들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뭐 형식주의 대표적인 게 미니멀이죠. 뭐. 음. 예, 그리고 대지미술은 작품의 형태가 미니멀하고 영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미니멀 아트와 또 정형적인 미술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르테포베라와, 그 다음에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해프닝, 퍼포먼스 아트, 그리고 상당수의 작품이 프로젝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개념 미술의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니멀 아트의 어떤 그런 특성도 있고, 아르테포베라 특성도 있고, 해프닝, 퍼포먼스, 그 다음에 개념 미술 특성도 있고, 그죠? 대지미술은 복잡하고 상업적인 도시를 떠나서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모토로 삼는 그 히피 정신, 그 다음에 선사시대의 고고학 연구에 대해서 열정적이었던 60년대 분위기,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될 수가 있다. 뭐 당시 배경 맥락적인 거 요즘 많이 따지니까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 작품은 비나 눈이 올 때 땅 위에 누워있다,
일어나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비 올 때 누워 있는 거죠. 상당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골드워디 퍼포먼스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보시면 공감각 식기. 그래서 돌기가 있거나 두께감이 있는 뒤틀린 형태의 식기들은 시각과 촉각을 자극해서 유의적인 즐거움을 주고, 또 식기와 함께 음식을 입안에 오래 먹게 되어서 후각과 미각의 자극도 강화된다. 그래서부터 디자인, 돌기형 디자인을 얘기를 한 거예요. 요거 딱 봐도 이제는 아이들을 이제 구하자는 의미인데, 질병, 기아 등으로 사망하는 아이들이 이제 제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만든 슬로건인데, 제로의 기적, 유니세프 공익 광고. 그 다음에 이 왼쪽에서는 이제 슈퍼그래픽, 이제 챔피언, 쓰리글을 기념해가지고, 골키퍼 체흐의 이미지를 대관람차에 설치를 했대요. 이런 식으로. 아디다스 광고인데요. 이거 이제 슈퍼그래픽에 해당될 수 있는 건데, 이 환경 개선이나 광고 효과를 목적으로 해서 건물의 벽면이나 설치물 전체를 덮을 만큼 거대한 크기로 제작한 디자인을 이제 슈퍼그래픽이라고 하죠. 그리고 공공 디자인인데, 이제 범죄를 예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셉테드 디자인. 우리가 저번도 또 봤어요. 그래서 센서로 반응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움직이거나 이제 할 때 센서로 반응하죠. 어, 그래서 마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제 라이트 프로젝트인데, 부산경찰청에서 이제 주최를 하면서 했는데, 이 가장 어둡고 음침한 골목이라든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골목에 이런 걸 설치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라코비치인데, 기존 건물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환풍구에 연결시키는 맞춤형 공기 주입식 쉼터로서, 이게 이제 쉼터라네요, 이게. 접어서 이동할 수도 있고 노숙자에게 제공돼요. 이게 쉼터라기보다 노숙자가 여기서 이제 자는 거죠, 이게. 접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 보면. 노숙자에게 제공된다. 그래서 환풍구와 연결하는 순간 건물에서 나온 따뜻한 공기에 의해서 두 겹으로 된 구조물이 부풀면서 데워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동부 지역의 노숙자 30여 명에게 보급됐고, 라코비치는 기생을 뜻하는 페러사이트란 제품명을 활용해 가지고 사회 문제를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는 그런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 노숙자도 꽤 있는데, 그쵸. 우리 아파트 근처에 어떤 분이 이렇게 몰래 이렇게 이제 노숙자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몇 번 와서 이제 주무셨나 봐요. 근데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야.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든지 이 주변 환경에 좀 예상치 않은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해서 뭐 특수학교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폐기물 처리장, 그리고 노숙자 등등, 이런 상황이 개입이 된다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우리나라 특히 뭐 다른 나라도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이런 소외된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이런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을 때, 좀, 좀 이게 보고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섬유공예. 이제 보자기는 조상들이 물건을 싸서 이동하는 데 사용했던 도구예요. 그래서 민간에서는 조각보를 사용했던 반면에 궁중에서는 중요한 문서나 인장 같은 증표를 보관하는데 비단 등으로 만든 보자기를 사용했대요. 그래서 조선의 궁중 보자기는 단아한 멋이 특징이고요. 작품은 영조의 부인인 정성황후를 왕비로 봉하는 의식에 사용한 문서를 포장했던 보자기래요. 이게. 그래서 영조비, 정순, 왕비, 책봉, 금보와 그 다음에 봉과 물품, 그래서 보자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루죠. 그래서 고려 청자는 신비로운 비색, 그래서 비색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유연한 형태의 곡선, 자연에서 얻은 서정성을 띤 문양을 가지고 있고, 고려청자는 세계 최초 상강기법을 또 이용해서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상강기법 자체의 어떤 특성도 있지만 그 비색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백자 달 항아리 같은 경우는 백자는 청자와 함께 고려시대부터 만들어졌다. 근데 조선시대 유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시대 자기의 그 주류를 이뤘고요. 그다음 특히 조선시대 자기 주류를 이뤘다라는 것은 양반, 상류계층 양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궁중에 주로 쓰였습니다. 백자는 무늬를 표현하는 기법과 안료, 물감을 종류에 따라 순백자, 청아백자로 구분하는데, 순백자는 그릇 표면을 싸고 있는 유약과 색조 및 그릇을 형성하는 그 선이 생명으로 다른 색깔로 장식하지 않으나 형태 자체의 변화를 줘서 표현하기도 하죠. 이 백자 자체는 어떤 그 색을 주긴 주는데 이 백자 자체의 의미를 좀 크게 두고 있다. 그래서 순백자가 가장 유명하죠. 수백자는 표현 종류에 따라 소문백자, 양각백자, 음각백자, 투각백자, 상형백자 뭐 등으로 구분되는데, 오히려 백자를 이제 뭐 상감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얼뜻 보기에는 분청사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백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청아백자가 사실은 굉장히 더 귀하고 유명하긴 한데, 이 백자의 고유의 어떤 특성은 순백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하구티에서 공정무역 상품을 만들고 있는 라타나, 그래서 네팔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데, 네팔의 공정무역 기관에 마하구티는 1920년대에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과 아이들의 쉼터를 세웠는데요. 이 기관은 자주 그 다음에 자립을 강조하는 간디 사상에 따라서 여성의 직조와 봉제 기술을 배워서 소공예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왔죠.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상업적으로 이 공정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게 만든 그런 어떤 공예품들이죠. 이들이 만든 상품은 공정무역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바로 전달이 됩니다. 공정무역은 중간 상인의 부당이익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차단해 가지고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합리적인 노동 조건을 제공하고 환경 보호 등을 추구하는 사회운동의 일환이 공정무역입니다. 오른쪽도 나와 있죠. 공정무역으로 거래된 수공예의 올빼미 봉제 인형. 그래서 공정무역이란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 조건을 제공하는 무역 형태를 말하죠. 그래서 경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 무역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 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무역의 형태이자 사회운동이다. 이렇게 해서 공정무역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연탄 기금모음 전시에서 작품을 판매하는 모습, 공예, 예. 분청사기, 조화보람 무늬, 납작병,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그냥 도판만 나와 있네요. 분청사기 인화 무늬 대접도 있고, 분청사기 귀할 무늬. 이것도 이렇게, 형식도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옹기 단지, 그 다음에 붕청사기 철화 모란무늬 장군. 이 도판이 약간 이게 이렇게 깨지네요.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는 좀 최대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뭐 용어사전은 하는 데까지 하는데 교과서는 또 올해 제가 더 바쁜 작업하기 전에 빨리 어느 정도는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많은 내용을 봐야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진행할 것이고요. 그때 이제 또 보시고 또 도움이 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수요일날 올리기로 했는데 수요일날이 좀 안 돼요. 제가 수요일날 수업이 있고 토요일날 수업이 있는데 좀 이게 수업이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수요일날 올리는 게 좀 예, 힘들어서 목요일 정도 오늘 예,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